대한민국 방위산업청은 KF-21을 핵심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엔진 부품과 A4 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KF-21의 수출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 공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 원팀이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KF-21의 생산 능력은 무인 로봇 기술을 활용한 기체 조립 방식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한국형 파스 조립 시스템을 적용하여 조립 오차율을 0.01m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조립 효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천에서 진행 중인 KF-21 생산 속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투기 생산의 신뢰성과 작업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형 전투기 동체는 극한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조립 기술과 생산 속도 향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KF-21의 실전 배치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의 블록 2 기체가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군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투기 생산 기술이 부족했지만 FE-50 생산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며 KF-21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무인 로봇 조립과 초정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항공기 조립 과정에서 0.01mm 이하의 오차율을 달성한 것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성과이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공군 주력 전력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할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역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유력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KF-21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A,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지 시간 17일부터 21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 2025에 참가해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이 적용된 국산 항공기의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IDX는 경년으로 개최되어 육해공 방산장비 및 무기 시스템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로 65여 개국 13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며 13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한다. KA는 이번 전시회에 KF-21, FA-50, 날 등 주력 기종과 함께 수리온 파생형으로 작년 12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상륙공격 헬기를 전시한다. 다목적 수송기,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및 초소형 SR 위성 등
미래 사업과 K-스페이스 라인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정익과 회전익 주력 기종에 적용한 KI의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동시장에 중점 소개한다.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50의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했다. 말스와 레제는 비행 중인 회전익기에서 사출되어 목표물 식별, 폭파가 가능한 공중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개한다.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 등의 한계를 느끼며 신뢰성과 확장성이 장점인 한국산 무기체계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중동의 안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국방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며 FA-50을 중심으로 KF-21, 수리온 등 KI의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KI는 전시회 기간 중 개최국인 UAE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군 수뇌부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KI 강구영 사장은 중동의 경우 작년 12월 이라크 수리온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지난 2013년 이라크 T-50 IQ-24대 수출 이후 11년 만에 완제기 수출에 성공했다. 며 다양해진 수출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주력 기종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동 시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는 작년 12월 이라크 정부와 1,358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 시장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국산 헬기 플랫폼의 최초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계약된 헬기는 소방 임무를 위해 파생형으로 개발된 소방 헬기다. 수리온은 육군 기동 헬기로 최초 개발된 후 경찰, 해경, 산림, 소방 등 10여 종의 파생형으로 개발되어 신뢰성과 임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객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헬기 공급이 가능해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출 효자 플랫폼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해군 함정 생존력 좌우 최후 방패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모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적의 대한미사일 항공기 고속침 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를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한다. 함정에 탑재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과 함포의 방어막 등 모든 방어수단을 가동해도 적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함정의 방공망을 돌파하고 날아드는 최후의 1, 2발 정도를 방어하는 것으로 축구 경기에서 수비망을 모두 뚫고 쇄도하는 공격수를 최후에 막아내야 하는 골키퍼와 같은 역할이다. 고속정이나 테러 단정 등 소형 수상 목표물이 방어선을 넘어 근접할 때도 퀴더우스를 활용한다. 사람이 조준에 포탄을 뿌리던 방식이 아닌 레이더와 컴퓨터를 통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준에 사격하기 때문에 방어 성공률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최신 컴퓨터와 레이더를 활용해도 회피 기동을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함선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최신형 CIWS는 컴퓨터와 레이더 조준으로 무기를 관제해정 미사일과 항공기의 예상 궤도를 추격해 100% 자동으로 조준 사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작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기관포형과 미사일형, 함포형 등이 있다. 우선 기관포형은 게틀링, 기관총, 리볼버, 기관포, 체인건 방식이 일반적이다. 우리 해군이 주로 운용하는 KWS는 두 종류로 미국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펠럼스와 네덜란드의 탈레스사, 옛 시그널사,
제작한 골키퍼다. 펠렁스는 20mm M61A1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다. 구경이 작아 유효 사거리가 1.49km로 골키퍼보다 짧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인 신형 탄환 블락 1B를 개발했다. 여기에 개량된 광학식 추적 장비와 30cm가량 연장된 포신을 장착해 골키퍼와 요격 능력 차이가 크게 줄었다. 골키퍼보다 부피가 훨씬 작다. 레이더와 탄약통이 일체화돼 갑판 위에 바로 고정하면 된다. 가격도 골키퍼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에 펠렁스 가운데 함정에 장착되는 해상형 이외에 지상형도 개발에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반군의 박격포탄을 격추시키는 시레미 펠렁스 기반이다. 이름 그대로 로켓과 곡사포, 박격포 등의 투사체를 요격하는 장비다. 골키퍼는 미 공군이 지상 공격기 A-12 주무장으로 채택한 저-8 30mm 7연장 기관포를 사용한다. 단발의 파괴력이 높고 유효 사거리도 2km에 달한다. 부피가 소형 함포 수준으로 다소 큰 편이고 갑판 하부 공간까지 요구한다. 가격은 골키퍼가 펠렁스보다 2배가량 높다. 우리 해군은 네덜란드 탈레스 사에스즈-30 골키퍼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당장 이지스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한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같이 탑재하는 펠렁스를 장착하지 않고 처음엔 골키퍼를 대신 장착해 활용할 정도다. 그러나 골키퍼가 사실상 단종 수순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새로 건조되는 차기 구축함에는 크더월스 국산화 사업인 크더월스2 사업을 통해 국산 크더월스가 장착될 예정이다. 미사일형 크더월스도 있다. 기관포형 크더월스는 사거리와 다목표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독일이 미사일형 크더월스를 계획했고 미국이 동참해 미국 레이시온 4가 개발에 나섰다. 처음에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었지만 1992년 들어서 RM-116A 블락령을 완성하며 세상에 공개됐다. 회전식 발사기를 기반으로 목표의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000년대에 들어 개량된 RM-116B 블락 1이 나오면서 현재 수준의 기능을 갖췄다. 9km의 사정거리에 적외선 화상 유도를 채용해 수색 범위도 늘렸다. 이 덕택의 레이더 전파를 발산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인천급 호위함, 독도함에도 램 블락 1이 장착돼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RM-116B 블락 2부터는 최신 고기동의 대한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다. 함포형 크더월스도 있다. 이탈리아 방위산업체 오토멜라라 4가 개발한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기반으로 운용된다. 이탈리아 해군은 전통적으로 노봉의 원조격인 기관포형 오토브레다 40mm 상열포와 오토멜라라 76mm 컴팩트 또는 슈퍼래피드 함포를 다량 탑재해 장거리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독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함정의 전투체계에 통합된 시스템이다. 주목할 점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이 레이저 대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데스큐-3라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2013년에 강습 상륙함 USS 폰스에 장착해 시험하기도 했다.